안녕하세요. 은빛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72살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자식 말에 응하고 사셨는데 처음으로 안 돼. 라고 하신 날의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조용한 오후였죠.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미리 연락도 없이 오는 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거든요. 문을 열자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2개. 과일이랑 고기였어요. 어머 민수야. 무슨 일이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눈이 웃지 않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같이 왔더군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으로요. 거실에 들어선 아들은 평소처럼 소파에 풀썩 앉지 않았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걸어가더니 창밖을 한참 내다봤어요. 그러더니 방으로 가서 문 손잡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열지는 않고 그냥 만지기만 했어요. 마치 집을 감정하듯이.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집에 온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마음이었다는 걸요. 차를 내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들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태블릿이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태블릿 화면을 켰습니다. 부동산 앱이 떴어요. 우리 아파트 시세 8억. 엄마 지금 증여하면 세금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나중에 상속하면 1억 5천이 나온대요. 1억을 아낄 수 있어요. 숫자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효과.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1억은 큰 돈이잖아요. 아들한테 좋은 일이죠. 하지만 가슴 한쪽이 자꾸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엄마 명의만 바뀌는 거예요. 엄마는 계속 여기 사시는 거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요? 제 집인데 가족 거라고 했습니다. 제 이름인데 우리 거라고 했어요. 명의만 바뀌는데 아무것도 안 바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엄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2달 안에는 결정하셔야 돼요. 2달이라고요. 기한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들은 제게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일정을 알려주는 거였다는 걸요. 나는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안방 옷장을 열었어요. 맨 아래 서랍. 언니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준 것들이에요. 반지, 목걸이, 그리고 낡은 통장 하나. 잔액은 없었어요. 병원비로 다 쓰고 남은 게 없었거든요. 언니는 65살 때 큰아들한테 집을 증여했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말에 세금이라는 말에 넘겼어요. 그리고 1년 뒤 언니는 요양원에 갔습니다. 아들네는 요양원비만 보내왔대요. 면회는 석 달에 한 번. 언니는 거기서 5년을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막내야, 너 지금 사는 아파트 말이야. 절대 애들한테 넘기지 마. 언니처럼 되지 마. 내가 바보 같았어. 집만 안 넘겼어도 애들이 나한테 이러지 않았을 거야. 그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언니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언니가 오해한 거야. 지금은 알았습니다. 자식도 집이 자기 명의가 되면 달라진다는 것. 효도가 시혜로 바뀐다는 것. 엄마가 부담이 된다는 것.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언니 이제 알았어. 언니 말이 맞았어.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식의 눈치를 보고 계시진 않나요? 혹시 가족인데 뭐라는 말에 여러분 자신을 잃어가고 있진 않나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내가 이대로 아들 말대로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바뀔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바뀔 거였습니다. 제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이 집 주인에서 세입자로, 엄마에서 짐으로, 주사 한 번, 병원 한 번, 친구들 만나서 밥 한 번, 다 눈치 보면서 살게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관에 전화했습니다. 저기요, 집 증여 같은 거 상담도 되나요? 오후 2시에 약속을 잡았어요.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복지사님이 물으셨어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저는 조심조심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태블릿을, 이달 안에 결정하라는 말을. 복지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세금 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지셨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게 숨이 트였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복지사님이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펜으로 크게 단어 하나를 적으셨습니다. 통제권. 어르신, 세금은 숫자로 계산이 되는데요. 명의가 넘어가면 달라지는 건 통제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3개의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요양원, 이혼, 경매. 집을 넘긴 뒤 자녀가 집을 정리하고 어르신이 요양원으로 가신 사례요. 침을 삼켰습니다. 자녀가 이혼하면서 집이 재산 분쟁에 들어간 경우도 있고요.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명의가 자녀 쪽으로 가 있으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때 집도 같이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주택연금. 집은 제 이름에 그대로 두고 매달 연금을 받는 거래요. 어르신 집이 8억이면요. 72세 기준으로 매달 160만 원 정도 나와요. 160만 원. 제 국민연금 80만 원에 더하면 240만 원. 그럼 제가 아들한테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거예요. 주택연금 설정하면 증여도 매매도 안 돼요. 못 준다.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어르신 집은요. 세금 절약하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 존엄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존엄.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사흘 후 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어요. 신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손이 떨렸습니다. 떨린 건 두려워서가 아니었어요. 설레서였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 수 있어. 금요일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2시에 갈게요. 세무사 선생님도 같이 오기로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 결정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서류 준비 다 해놨어요. 내일 도장만 찍으면 돼요. 민수야, 엄마 주택연금 신청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택연금이요? 응. 이 집으로.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증여는요? 못해. 주택연금 설정하면 증여가 안 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세금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중에 상속세로 1억 5천 나온다니까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 그때요? 엄마, 그땐 늦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야. 이 집은 엄마 노후를 지키는 방패야. 엄마가 이 집 명의를 지키고 있어야 엄마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엄마, 저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널 안 믿는 게 아니야. 엄마가 엄마 자신을 지키는 거야.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늙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 것 하나 없이 늙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민수야,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 하지만 이건 엄마 결정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전화하지 않았어요. 저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연금이 첫 달에 들어왔습니다. 160만 원.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게 내 힘이구나. 병원에 가서 무릎 주사를 맞았어요.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고 커피도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도 한 벌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하늘색 블라우스였습니다. 그걸 입고 거울을 보니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4달째 되던 어느 토요일.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손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기도 멜론도 없었어요. 그냥 맨손으로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택연금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와.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오히려 편해졌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앞서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차를 끓이러 일어났습니다. 차 한잔 할래? 네. 아들이 말했어요. 며느리가 그러는데요. 자기가 너무 성급했대요. 그래. 너희 입장도 이해해. 세금도 걱정되고. 그래도 엄마 마음을 먼저 생각했어야 하는데.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엄마가 주택연금 하니까 너희도 편하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엄마 노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엄마가 알아서 살 수 있으니까.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 되었어요. 맞아요. 그럼 됐어. 그게 엄마가 원한 거야. 엄마는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엄마 방패를 지킨 거야.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6달이 지난 지금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편해졌어요. 제가 아들에게 빌부터 사는 게 아니라 독립된 인간으로 서로를 대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제 존엄이라는 걸. 명의는 그냥 명의가 아니라 제 독립이라는 걸. 그리고 자식에게도 때로는 선을 그어야 서로 존중하며 살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분이 집 증여를 권하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은빛건강 이야기였습니다.